네,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또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과목 산업안전 일반이라든지 또는 세 번째 과목 기업진단지도에 연결됩니다. 75문제 중에 우리 25문제가 차지하지만 거의 30문제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020년 1월 16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6일 개정법을 보면 법률 1627호를 개정이 됐죠. 1600. 그래서 실제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2019년 1월 15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만들어졌으니까 1년 후인 2020년 1월 16일 바로 1월 16일 개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은요 바로 대통령령이잖아요. 3256호로 대통령령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되겠죠. 시행령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령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시행규칙이 됐습니다. 이 시행규칙 외에도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론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진단지도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안전관리론에서 다 반복되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우리 모든 내용을 수록했고 2020년 1월 16일 개정법을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2020년에 맞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우리 교재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법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내용이 순서로 되어 있는지 우리 법을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모두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법의 흐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사는 안전 분야의 최고 의사와 같은 전문의잖아요. 전문의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험이니까 지금 기억하는 거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조의 묘가 모르더라도 대략 몇 조 범위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우선 표지에서 이야기했듯이 2020년 1월 16일 개정법을 적용했다는 거고요. NCS라는 건 참고로 아세요.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맞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녹색 자격증, 녹색 직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또는 보건이라는 것은 일반 현장이라보다는 녹색 직업이죠. 자격증 자체가 또 녹색 자격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자격증이죠. 또 제가요, 항상 자랑이라기보다는 35년 전에 처음 제가 교단에 설 때부터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전화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아직도 017-320-2787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전화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겠지만 언제 어디서라도 전화하면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진정한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해 좋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제가 외국에는 잘 못 찾아봤지만 국내에 누구라도 했는데 어쩌면 세계 유일무이 24시간 365일 수험생을 위해서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무튼 저밖에 없지 않냐. 이것이 유일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가 떳떳하게 합니다. 잘한 것은 반드시 칭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020년 전부 산업안전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이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산업안전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고 시행규칙은 우리는 산업안전법 자체가 시행규칙 자체가 고용노동부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말을 쭉 보면요. 제가 머리말을 하나 새로운 내용을 하나 구성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참고를 했으면 좋은 내용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본서는요. 사실 연구용도 참고용도 아닙니다. 오로지 산업안전 또는 보건지도사 합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는데요. 이 내용은 물론 제가 한 내용보다는 정주영 회장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대거법칙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 벌면 됩니다. 벌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죠. 혹시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도사 틀림없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르면요. 누구한테라도 할 거 배우면 됩니다. 부족하면 배우면 될 것입니다. 잘 안 된다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왜 고라는 기질이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군대도 그러듯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 보이면 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정말 없다면 길을 만들어서 가면 되겠죠. 여러분 기술이 없습니까? 연구하면 됩니다. 생각이 부족합니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의 멘토 정재수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책을 구성했는 걸 흐름을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방법인데요. 이 원서 접수 방법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 할 필요가 없죠. 뭐만 하면 되냐 하면 산업안전지도사들이 산업보고서 국가에 관한 시험은 한국 산업인력공단 들어가시면 접수에 대한 거라든지 발표 모든 걸 여기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한심한 걸 느꼈습니다. 아직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그런 거 없어요. 또 이건 본부가 어디 있냐? 울산에 있어요. 여기서 모든 걸 하는데 특히 물론 이렇게 www.qnet or.kr 여기에 접속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된다. 그러면 여기는 부처의 간장부서 역시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뭐 이 내용은 잘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굳이 또 이렇게 안 해도 돼. 한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치면 된다. 원서 접수 방법 이런 것도 다 내서 또 전국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인용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요사이 또 새로 사무소가 생긴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대해 자격시험 사항을 간단하게 보면요. 2020년에는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또 추가 접수를 한 번 더 하겠대요. 또 4월, 중요한 거 이거요. 1차 시험이 4월 18일 날,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시험을 항상 이제 바뀌어가지고 10시부터 이렇게 시험을 시작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시험 본다? 바로 1시간 30분이니까 몇 분? 90분 동안 시험을 보겠습니다. 90분 동안. 그 다음에 1차 합격 발표일이 5월 20일입니다. 2차 시험은 정기적인 접수와 추가 접수를 구분할 수 있고요. 뭐 2차 시험은 각자 이제 이런 건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도 여러분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면 1과목은 공통 필수니까 산업안전보건법형, 산업안전 일반, 기업진단 이 세 과목이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해야만이 쉽게 말해 올 같으면 4월 18일 합격해야만이 바로 이제 2차 전공 필수를 자기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떨어지면 안 먹거든요. 뭐 몇 분? 90분. 유일하게 과목당 25분이에요. 그래서 과목당 역시 100점이고 역시 여기도 몇 점? 평균 60점이고 가락은 역시 40점이에요. 39점 맞으면 안 되고 반드시 4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4개가 아니고 5개 중에 1개 골리면 된다. 뭐 여기는 여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필수 2는 산업안전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사는 산업위생 일반이 되겠고 3과목은 기업진단지도입니다. 2차 시험은 반드시 1차 시험 합격된 자 또는 된 분이 하죠. 기계, 전기, 화학, 건설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업무는 참고적으로 기계, 전기, 화학은 같아요. 건설만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는 환경의학과 산업위생공학으로 다시 분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서 접수할 때 3차 시험을 따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2차 때 함께 접수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10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주관식 논술형을 봅니다. 논술형인데 네 문제가 나온다 이말 네 문제. 그 다음에 네 문제 나오면 필수가 2개, 선택을 1개 하는 거고요. 한 문제는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총 5문제가 출제된다. 그 다음 면접은 1인당 20분 내외인데 5분 안에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면접하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면접 중에도 제가 뭘 했겠습니까? 교수였으니까 위원장을 상당히 했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은 논술형 75점, 그 다음에 25점씩가 3문제네. 그 다음 단답형은 우리 기사시험이랑 똑같아요. 5점짜리가 5문제 나오면서 역시 25점. 합한 몇 점? 100점이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목별 출제 범위인데요. 출제 범위를 보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령은요.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인데 실제 이 문제는 사실 여기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주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어디 나올까요? 바로 시행규칙에 주로 나오고 적어도 시행규칙을 강조할 겁니다. 그 다음 역시 지도사는 산업안전지도사와 동일하죠. 보건지도사 참고적으로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 일반은요. 6개 범위인데 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 공학, 시스템 안전, 인간공학, 산업조사 및 원인 분석 등인데 여기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준에 관한 규칙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위생도 별 차이 없고요. 그 다음 기업진단지도에 경영학,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가 포함되고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크게는 역시 3개요. 경영학, 심리학, 산업위생개론. 여기를 잘 봐요. 여기는 역시 경영학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심리학 똑같아. 여기는 산업위생개론이에요. 여기는 산업안전개론입니다. 그럼 보건지도사는 사실요. 바로 요거와 요걸 동시에 보면 다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업진단지도에서 산업위생개론을 봐도 되고 산업안전교육용을 같이 보면 실제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면 산업보건지도사도 자동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과목인데요. 2차 시험 과목은 거창하게 해놨어요. 기계일 때는 기계, 기구, 설비, 안전 등에 해가지고 위험기계, 양중기, 운방기, 암정기, 공장 자동화 설비, 안전기술, 기계, 기구 설비 했는데 실제 이것도요. 지붕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거의 이제 여기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하공, 건설 특히. 그 다음에 산업의학도 대개 다 법에 맞추어서 출제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요. 법에 있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사의 그 2차 과목의 응시 분야가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제가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 보건지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도사 과목도 법에 있는 내용 외에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건지도사도 역시 조금 더 세분해서 만들어 두었다. 그래서 책의 흐름만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알아야 돼요. 법에 물론 가서 하겠지만 이 내용이 실제 시험 문제다. 그럼 우리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안전보건이 어디에 해당되냐? 그럼 법에서는 법은 바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2020년 1월 10일 정하는데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도 나와. 그러나 법에서 하지만은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9장에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가 나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뭐 하느냐?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보니까 산업안전지도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요. 시험 문제 나와. 다음 중 산업안전지도사 업무가 아닌 것은 그래요. 첫째, 산업안전지도사는요.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안전에 대한 평가 지도도 누구만 할 수 있다? 기술사가 할 수도 있지만은 오로지 1번은 누구다? 바로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해위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를 할 수 있고요. 1호, 2호. 읽을 때 아시죠?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래? 항이라 그러고, 요런 거 가지고 뭐라 그래? 호라 그러죠. 1호, 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다시 말하면, 공정상 안전에 관한 계획서,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계획서, 보고서도 작성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도사는 의사의 역할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넷째,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령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다음 중 산업안전 지도서의 직무가 아닌 것은 이걸 가지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래가지고 몇 번? 5번으로 이렇게 틀리게 문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되죠. 그 다음에 2항이에요.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산업보건지도사 다음 각고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데 이건 좀 많죠.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이 그럼 우리는 산업안전을 하니까 산업보건지도사 직무는 시험에 안 나오는 시험에는 나와 하지는 못하더라도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고의 직무를 수행한다. 첫째, 작업 환경의 평가라든지 개선 지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의 개선에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도 할 수 있어요.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도사.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발 진단, 의료법에 제의다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 요거는 못해. 직업성 질병 진단 하면 안 돼. 가능한 것은 의사가 지도사일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및 예방지도. 그러니까 직업성 질병 진단을 하는데 예방지도는 할 수 있지만 직업성 질병 진단 누구만 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 그리고 요 시험에 이제 잘 봐야 되죠. 다음 중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가 아닌 것을 해가지고 직업성 질병 진단 해가지고 요 갈로를 싹 빼풀어. 그럼 여기서 산업보건지도사만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에 해당된다. 의사가 아닌 산업보건지도사도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이렇게. 지도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도사를 출제하는 분들이요. 정말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사 출제하는 사람도 저는 항상 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저는요. 아시겠지만 학위를 전공하고 마지막에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그래서 법을 출제하기가 제일 쉬워져서 지금은요. 다섯째,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산업보건에 이걸 알아야 돼. 대개 고용노동부령이 아니고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할 수 있다. 사망,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는 이하 지도사를 한다고 다음부터 계속 뭐를 하겠다? 지도사를 한다.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걸 꼭 기억하. 뭐든지 누구? 대통령령. 어쩌면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듣겠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43조입니다.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그럼 지도사의 자격은 누가 있고 시험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갖는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그럼 지도사는 어떠냐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 자격을 갖는다. 지도사 자격은요. 현재는 여러분이 면을 내고 안 내고 관계없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무조건 지도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더.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 근데 실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하지만은 누가 해? 얘 걸 대행해, 대행. 대행하는 것이 누가 한다 그랬어요?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여러분 뭘 해? 원서를 내잖아요. 그게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건 지도사는 누구냐? 그럼 지도사 자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지도사 자격을.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된다? 지도사가 된다. 그걸 꼭 기억합니다. 2항. 대통령을 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시험을 일부를 면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기술사를 땄다. 그럼 기술사를 따면 쉽게 말해서 제1차 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다음에 산업안전 일반이 면제가 돼요. 또 박사학위를 가졌어. 반드시 그 분야에 그럼 면제된다. 뭐 이런 면제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을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따른 드는 비용은 예산에 보면서 보조할 수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항 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봐요. 다 이게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거든. 전문기 임직원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요.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문을 봅니다. 실제 산업인력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정부 출연기관이지만 요 시험 집행할 때만은 공무원으로 봐준다 이러거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5항이에요.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역시 누구? 대통령이 정한다, 무조건. 그 다음, 144조입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세. 이것도 봐요. 부정행위자예요. 이걸 내가 그래서 부정행위자니까 뭐 죄를 지었으니까 자자를 써도 돼. 놈자자를 쓰는 거예요. 행위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그러는데 다른 거는 관계없어. 혹시라도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다면 5년 동안 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등록입니다. 이제 지도사의 등록 자격 땄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됐다. 지도사가 됐어 일단. 그럼 지도사 돈 벌려고 뭐 하려면 남에게 도와주려면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등록하냐.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해도 지도사지만 등록했으니까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참 이거 대단합니다. 어떤 법도 이게 없어요. 단독으로 바로 지도사에 합격하면 여러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할 수 있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등록하면 안 돼. 등록할 수 없어요. 죄를 진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거 금고는 뭐야? 벌금을 맺는 거예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기 전 다른 말로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 등록을 할 수. 다시 말하면 다음 중 산업안전 지도사나 산업보건 지도사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을 나오고 그럼 이걸 딱 고치면 되지. 1년 딱 하면 이 사람은 등록할 수 아니 내가 잘못 1년이 안 되고 3년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런 특히 법에서는 꼭 날짜라기보다는 숫자로 나온 것을 반드시 잘 보셔야만이 되겠다. 물론 법은요. 숫자보다 여러분은 다 외운다기보다는 눈으로 익히고 이렇게 딱딱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정도면 돼. 우리 시험을 이번에 2020년은요. 4월 18날 시험 본다니까 4월 18날 시험 보면 이제 4월 18날 시험 보면 그날 뭐를 줘? 문제도 주지 또 뭐도 주노? 답도 줘. 그 참 사람들이 문제 주에 답을 누가 주냐 그래. 문제 안에 뭐가 있다? 답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옛말에 있잖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우리는 바로 나도 바보예요. 때로는 문제와 답을 주는데 골리면 돼. 골리지를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뭐만 됩니다? 골릴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한 중에 있는 사람도 역시 등록을 못해요. 이 법이라는 건 뭔 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역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어요. 6호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2항, 제1호 또는 이번 항입니다. 2항 또는 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 2년이 역시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없어요. 4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를 정하는 따에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등록을 했다가도 등록 갱신, 이건 답이죠. 몇 년마다 등록을 갱신한다?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된다. 그 다음 5항. 고용노동부를 정하는 지도사 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라 갱신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제1항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은요, 등록을 해가 일을 해야 돼. 일한 실적이 없으면 갱신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지도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항,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한 상법이에요. 상법 중 한 명 회사에 관한 상법의 회사는요, 5가지 규정하고 있어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46조 지도사의 교육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흐름만 보자 이거야. 법에 상세하게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 교육이에요. 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지도사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첫째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143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을 정하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2. 직무를 수행하는 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연수교육을 받아야 지도사 교육을 할 수 있어요. 147조입니다. 지도사에 대한 지도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단은 여기 공단은 어디냐 그러면 한국
산업안전공단이에요. 한국산업안전 정확히 이름은 산업안전보험. 어디 있을까? 역시 노동부 산하에 전부 다 울산에 갖다 놔버렸어.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에 있어. 산업인력공단 울산에 있어. 안전공단 울산에 다 갖다 놔. 그러나 울산에 있어요. 공단에 다 안 갖고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지도사에 대한 지도라든지 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 구축 유지. 14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이라든지 고충원 처리라든지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방법 이런 것도 지도해야 돼.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해야 된다. 그 다음 148조입니다. 148조를 보니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손해배상의 책임.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요. 고의 또는 가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당연한 거 아니요? 내가 손해를 입혀서 배상해야 돼. 이거는 뭐 어떤 걸 떠나서 지도사는 더 잘해야 돼. 그 다음에 2항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요 1항을 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당연히 우리는 지도사 등록할 때 보증보험에 그래서 가입합니다. 14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돼. 정말 지도사에게 특권을 줘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외에는 어떠한 유사명칭을 쓸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150조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품위유지와 성실 의무입니다. 지도사는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돼. 야, 나는 이걸 볼 때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돼. 첫째는요, 품위라는 것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의 품위요, 모양의 품위, 행동의 품위가 있어요. 지도사잖아. 의사들도 요사예요. 그냥 뭐 대충 쓰리파칠 집 끌고 다니는 의사도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물론 실력을 갖춘 것도 매우 중요해요. 실력과 품위를 갖췄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지도사잖아. 최고의 우리나라 인테리어인데 지도사입니다. 지도사는 142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 도장을 찍거나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도사 도장도 크게 확 찍어주고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품위 유지하고. 여러분 지도사를 합격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151조입니다. 금지행위. 지도사는 다음 갖고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 첫째, 대단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야, 어떠한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지도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위대한 분들이니까 제가 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사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뭐 다 아시는 거 목욕을 하거나 이발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주나 한 달을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주나 한 달입니다. 일주 한 달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새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라 그랬어요. 물론 전세를 가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요, 1년 동안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요사님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1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더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산다면 바로 이게 뭐 거짓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정직이죠. 그 원래 성실과 정직의 품이에요. 정직. 그래서 여러분도 정직한 지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호라 그래.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 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도 하면 안 돼요.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 행위에 관한 지도 상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152조요. 관계 장부 등의 신청. 지도사는 142조 1항, 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사업주의 관계 장부 및 서류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 당신 장부나 서류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이 14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도사가 주라 그러면 줘야 돼. 그 다음 153조 자격 대행위 등의 금지. 그러면 당연하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어떻게 대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154조
등록이 취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뭐냐 그러면 다만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럼 고용노동부 지도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 요거는 뭐냐면 정지예요. 그러나 1호부터 3호까지는 무조건 취소시켜요. 첫째 것도 이것도 나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 등록.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 등록 취소시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대통령 거짓말하면 잘라 뿌려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정지가 됐는데도 뭐 어떻게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한다? 바로 등록 취소시킨다. 업무 관련 서류를 또 거짓으로 잘, 거짓말 나오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밖에요, 요 4, 5, 6, 8은 뭐요? 등록을 취소하는 것보다 어떻게 2년 동안 정지하는 거죠. 직무를 수행 과정에 고의 또는 가실내 중대재해가 발생해. 이걸 꼭 알아야 돼. 우리 중대재해라는 것은 뭐, 뒤에가 또 하겠지만, 첫째는 이제 뭐요?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한 거. 3개월 이상 요양을 위한 부상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 명? 10명 이상 발생.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중대재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쭉 가서 145, 3호, 1호, 5호까지 규정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쭉 가서 148조 1항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이것도 봐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뭘 한다? 등록을 취소시키기보다는 정지시켜 2년 동안 일하지 못하게. 쭉 가서 150조 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2항에 따른 기명, 사인도 안 하고 날인, 이게 기명이죠. 이게 도장을 찍고 날인 사인을 안 하고 하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정지입니다. 또 뭐 151, 153, 160 위반하는 경우도 바로 등록을 취소 해당 또는 정지를 몇 년? 2년 동안 시켜. 이 내용은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지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앞에 표지에 만들어서 목차로서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법에 너무 많으니까 바로 누구형? 대통령형과 또는 장관 누구? 고용노동부형은 바로 약간의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음 강으로서 연결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도 뭐요? 시행령입니다. 우리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대단한 것 같아. 어쨌든 보면 대통령의 명령이죠. 대통령의 명령. 그래서 대통령령은요, 산업안전보건 시행에 뭐가 있냐면 101조부터 나와요. 101조부터. 101조에서 산업안전 지도사의 직무가 나옵니다. 우리 법에서는 했잖아요. 142조 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142조에서 한 내용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별도 3가지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뭐 하냐면 대통령으로 위험성 평가에 지도해야. 이게 이제 최고죠. 실제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돈벌이는 뭐다? 위험성 평가에 지도. 저는 이제 돈벌이 이야기할 때 상당히 기분 나. 우리 지도사 정도면 돈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죠? 첫째, 건강과 장수라고 해서 건강하니까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 제가 항상 이게 100살까지 살자고 그랬잖아요. 100살까지.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내가 공업고등학교 책에도 썼잖아요. 바로 돈은 많이 벌지 말다. 현금으로 100억씩 벌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위험성 평가 지도하는데 이렇게는 안 주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너무 돈에는 뭐 인색하거나 돈을 너무 많이 벌자고 생각할 필요 없다. 몇 억 번다? 부동산은 의미가 없어요. 현금으로 100억씩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야 저가 이제 여러분 만날 거 아닙니까? 안전보건, 두 번째, 2호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만은 작성할 수 있어요. 누구도 작성 못 하죠. 물론,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을 따고 근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도 안전보건 개선에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거보다는 대개 이제 앞으로 지도사 분들한테 맡기게 되겠죠. 3호,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산업안전 지도사 할 때 응답이나 자문, 조언은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다 돈 받고 해줘야 됩니다. 또,
절대 있잖아요. 뭐 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꼭 알아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공짜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공짜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귀하고 힘들게 딴 자격증으로 지도사를 등록했는데 공짜. 보통 사람은 말로서 하니까 공짜. 의사가 공짜 해주는 거 봤습니까?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4,500원 줘야 됩니다. 4,500원 주나? 내가 자비부담 10%? 90%를 어디서 받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받잖아. 그러면 뭐 하여튼 거의 그 4,500원짜리 되면 45,000원짜리면 잠깐 불과 한 3초 만에 뭐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능력 있는 바로 뭐다? 전문의가 됩니다. 2항입니다. 법 142조 2항 6호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사람 다음과 같고의 사항을 말한다. 첫째, 이거는 뭐냐 그러면 바로 보건지도사에 대한 위험성 평가 지도사. 그럼 요걸 잘 알아야 돼. 위험성 평가의 지도는요. 안전지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지도 할 수 있어요. 역시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도 보건지도사도 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자문에 대한 응답이죠. 똑같아. 위험성 평가지도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단 보건에 관한 것은 산업보건지도사, 안전에 관한 것은 산업안전지도사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되겠습니다. 102조입니다. 102조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의 업무 영역별이 이제 기계, 전기, 화학, 건설 등인데요. 145조의 법이에요. 앞에서 다 설명을 못한 법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분야를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합니다. 2항 145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는 해당 업무의 영역별 법인은 업무 법인은 별표 31과 같다. 별표 31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조입니다. 자격시험의 실시요. 법 143조 3항 143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다 앞에서 했지만 어디 있다? 별표 32와 같다. 그럼 별표 32가 하겠습니다. 3항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차 시험은 선택형입니다. 선택형. 선택이 몇 문제? 바로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 2과목 산업안전 일반, 3과목 기업 진단 지도로서 한 과목당 얼마? 25문제. 한 과목당 25문제. 총 75문제를 봅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 주관식 단답형도 역시 한 문제 나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총 몇 문제 출제된다? 4문제.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4항입니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1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1과 공통필수 2, 공통필수 1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2가 산업안전 일반, 그 다음에 공통필수 3은 기업진단지도 과목 및 범위를 하고 2차 시험은 역시 별표 32에 전공필수 과목 및 범위를 합니다. 5항입니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1차 시험 필기시험 합격 안 되면 뭐 더 이상 볼 수 없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1차입니다. 6항입니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다음과 같고의 사항을 평가합니다. 요 세 가지를 물어보겠다 이거야. 그 쉽게 면접시험. 면접시험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요, 사실은 어쩌면 진짜 정확성 있게 할 수도 있지만 뜬구름 잡기를 하는 예도 있어요. 어떤 분이요, 면접시험에 떨어졌다 하는데 어쩌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떨어진 예는 거의 없다. 뭐 물어보냐?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도사는요,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잖아.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바로 혹시 지식이 없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을 첫째는 나는 그래요. 면접관이 이런 걸 좀 알고 와야 된다. 면접관이. 물론 이렇게 면접표 딱 주고 이런 걸 물어보라고 주겠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산업안전 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를 물어봅니다. 상담 및 지도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걔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뭐로 평가하노?
면접관이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이런 거는요, 면접시험에 있으니까 우리는 응해야 돼요. 그러나 면접시험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7항입니다.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법 143조 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시험 및 면제의 법인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죠. 1. 국가기술자격법이에요.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첫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항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라 전공필수, 공통필수, 전공필수, 공동필수 1 및 공동필수 2과목. 이 말은 뭐냐 하면 전공필수요. 2차 논문 면제시켜줘요. 공통필수 1 뭐요? 산업안전보건법. 공동필수 2 안전관리론 면제시켜줘요. 뭐 보면 되노? 3과목 기업진단지도만 보면 돼. 그 공짜야. 그래서 지금의 현재 안전활동 하시는 분의 90% 아니 95% 이상이 기술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점점 이제 새로이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 보시는 분이 많겠죠. 두 번째요. 국가기술 자격 건설 직무, 건축 중 직무 분야, 토목 직무 분야 중 건축 중 직무 분야 및 토목 중 직무 분야. 그러니까 건축이나 건설의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정. 기계 직무 분야, 화학, 전기, 전자 직무 분야, 전기 중 전기 직무 한정.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을 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전공필수 과목 2차를 면제시켜 주겠다. 쉽게 말하면 전기, 전자 직무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건설 뭐 이런 거 기계에 있는 그런 관련 뭐 기계 기술사이겠다면 기계 제작 기술사, 기계 가공 기술사 있으면 2차 면제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차만 합격하면 2차를 면제시켜 주겠다. 또 의료법에 따른 이거는 이제 산업보건지도사예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공통필수 1 및 공통필수 2과목 공동필수 2 면제시켜주겠다. 또 4호입니다.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한의사 분들을 한 100명쯤 100명에서 한 90명 정도 모임에 가서 이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라기보다 이야기예요. 그분이 처음에 저를 이제 모신다 선택할 때는 그분들이 산업보건지도사를 좀 따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진짜요.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달라졌지만 저 또래는 뭐 시험 안 보겠죠. 60 넘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러나 산업보건지도사 하여튼 저보다 어린 사람들인데 20대부터 한 60대까지도 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의들이 산업보건지도사를 보겠다. 그런데 왜 보냐고 다 면제된대. 면제가 안 됩니다. 양의들은 이런 걸 면제시켜주는데 지금 한의들은 면제를 또 안 시켜줘 정부에. 그래서 아직도 계속 뭐 데모도 하고 뭐 이렇게 청원서도 올리고 하는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한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0.05 지금은 양기보다 떨어졌는데 0.05% 하여튼 1% 이내 들지 않으면 한의 자체를 시험 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도 이 시험을 보겠다 하더라고요. 공학입니다. 건설안전, 기계, 전기, 항공안전 분야 전공한다. 의학, 작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을 한정한다. 보건학, 산업위생, 보건 전공을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을 면제시켜. 쉽게 말해서는 2과목이라 그럴까. 전공필수 2차를 면제시켜줍니다. 이래서 2차 그냥 쉽게 말하면 건설안전, 기계안전, 뭐 항공안전, 산업보건, 산업위생 이런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바로 2과목을 면제시켜줍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이 학위가 공학 분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산업공학으로 나오니까 저는 이제 면제를 못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런 걸 면제시켜 줍니다. 그 다음 5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자는 산업안전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32에서 전공필수나 공동필수 역시 이 과목을 면제시켜 준다. 또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는 별표 30에 공통필수 1과목을 면제시키고 이거 뭐예요? 바로 법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사분들이
시험이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한다 뭐 이런 파트도 역시 노무사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노무사도 힘들잖아요. 그 노무사로서도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노무사 자체도 100억 벌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아마도 100억을 벌기 위해서 산업보건지도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부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또 법 143조 1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이제 내가 이때 기계안전 지도사를 땄어.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라 공통필수 3과목을 면제시키고, 이 말은 뭐냐 하면 공통필수 1과 공통필수 3과목을 면제시켜준다는 말은 뭐냐면 기계를 땄으면 전기를 보고자 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억진단 지도를 면제시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또 8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 하는 사람은 역시 공통필수 1, 여기는 제가 지도사 자격 보유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 응시하는 사람 똑같은 말이고요. 8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 요 사람은 또 같은 지도사 분야 지도사로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통필수 1, 공통필수 2, 공통필수 3과목 똑같은 지도사를 보겠다면 시험 1차를 다 면제시켜줬다 이 말이고요. 2항입니다. 제1차 필기시험 또는 2차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번에 한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한해서. 두 번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겠다. 또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신청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냐? 고용노동부 연구를 정한다. 이걸 잘 알아라. 왜? 이걸 가지고 필기시험이나 면제에 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게 뭐다? 틀린 걸로 답이 되는 거죠. 105조입니다. 그럼 합격자는 어떤 사람이 합격자가 되느냐 보겠습니다. 105조. 합격자의 결정. 지도사 자격 시험 중 필기시험은 역시 100점을 만점을 하되 40점 이상이에요. 그래 이게 39점이 되면 안 되는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몇 점?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라 합니다. 어쩌면요. 필기시험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0점 중에요. 6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40점을 틀려야 되잖아요. 40점 틀리기가 또 어려워요, 사실은. 물론 이게 저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같은 거 하잖아요. 하면 100점 맞기도 어렵던 거 같아요. 어렵나? 100점 맞기도 어렵지만 정말 40점 틀려가지고 60점 맞기도 어렵다고, 그죠? 계속 7, 80점 맞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합니다. 하여튼 뭐, 저 생각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40점 이상만 되면 합격입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이 합격이다. 또 지도사 자격시험은 면접시험 봐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 몇 점? 역시 6점 이상 합격자를. 면접은 몇 명이냐? 3명이 봐요. 3명의 면접관이 해가지고 나눴으면 한 사람은 10점, 한 사람은 4점, 6점 이렇게 해가지고 14, 6 하면 되나? 16, 20이니까 18점만 되면 되네. 합격이네. 그죠? 이렇게 나눠가 합니다. 그래서 3심제가 되겠습니다. 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간입니다. 법 140 쭉 해가 전달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하면 요 나왔잖아. 앞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어떤 사람이 가리키는 사람이 참 OT를 한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놓고 노동부 인력관리공단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143조 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얘를 뭐한다. 공단을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이 사람 뭐가 된다고? 시험 칠 동안은 공무원 된다 그랬잖아. 자격시험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합니다. 107조입니다.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에 제외시킵니다. 손해배상은 보증보험 가입, 등록한 지도사 쭉 해가지고 갈로 뺍니다. 설립한 경우 이하 같다 해가 법 140 따라 보험 금액이 얼마냐 하면 2천만 원에 쭉 해가 쭉 지우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에 4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하면 이상인 보증보험.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얼마? 최소한 얼마 가입해야 된다. 2천만 원짜리 가입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도사는 제1의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배상 한 건 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누구 용으로 정한다? 역시
고용노동부령이자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령이냐 고용노동부령이냐. 이제 별표 아까 했네요. 31, 32 계속 지도사의 업무 영역, 업무 범위입니다. 102조에 이한 관련이거든요. 보겠습니다. 법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 지도사가 기계안전, 전기안전, 항공안전 분야, 이건 건설안전 분야를 예외합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걸 다 지도사가 할 수 있잖아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계획서, 공정안전보건서,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계획서, 물진안전보건 작성지도, 이런 걸 누가 한다? 산업안전 지도사가 해야. 누가? 기계안전, 항공안전, 또 전기안전, 건설안전을 제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산업안전 지도사가 기계나 전기나 항공을 어떻게 해?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둘째, 설계, 시공, 배치, 보수, 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하는 게 전기, 기계기구 설비, 화학 설비 공정 다 할 수 있죠. 전기, 기계, 화학. 또 다 정전기 전자안팔이나 재해 예방, 자동화 설비, 자동제, 방폭 전기 설비 및 전력 시스템 등의 기술 지도 할 수 있어요.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및 방폭 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크레인 등 기계기구 전기 작업 안전성 평가.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이런 업무를 한다? 지도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만물 박사라고 봐도 되죠. 전문이니까. 그래서 무엇이냐 하는데 알아둘 것은 화학이나 전기나 기계나 똑같다. 예외는 이제 건설 분야는 별도 치고. 다음 중 산업안전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이게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호입니다. 법 145.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지 건설안전 분야. 반드시 이거는 건설안전 분야의 지도사만 할 수 있어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계획서 해놓고 건축, 토목, 작업계획서 작성지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산업안전지도사, 기계, 전기, 화학도 할 수 있어요. 가설구조물, 시공주의,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 붕괴, 우레장소 등 안전성 평가.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 안전성 평가. 불착공사, 안전시설, 집안붕괴, 매설은 파설 예방 기술지도,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를 역시 어디서 할 수 있다? 건설안전 분야에서 할 수 있다. 3호, 법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중에서 산업위생 분야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리 작성지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 기술지도, 작업장 한기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필요한 기술지도, 보건진동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작업환경 의학적 지도, 성면해체 제거 작업 기술지도. 알아둘 게 있어요. 성면해체는요, 이거는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업보건지도사가 하는 겁니다. 객내 터널 등의 밀폐공간 한기, 배기시설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입니다.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그러니까 지도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입니다. 법 145.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는 직업환경의학 분야. 유해위험 방지 안전병 동일하고요. 건강직나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지도, 직업병 예방을 위해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보건진단 결과의 계산에 따른 필요한 기술지도, 그 밖에 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 32, 앞에서도 몇 번 한 거예요. 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업무 영역 과목 범위입니다. 이렇게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이렇게 나누고, 보건지도사는 작업환경, 직업환경, 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그래서 공통필수 1은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고, 공통필수 2는 산업안전 일반, 여기는 뭐냐, 그러면 산업위생 일반이 되겠죠. 산업보건지도사는. 그 다음에 기업진단지수는 공통인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시험 범위가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위생계론이에요. 바로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안전계론이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인데요. 약간의 휴식을 갖고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관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실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누구죠?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죠, 영. 보겠습니다. 225조부터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 자격시험의 공고입니다. 어제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근데 이게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는 응시 자격이 없어요. 남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또 그뿐 아니죠. 학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 며칠 전에 알아둔다.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시험 응시 자격이라는 공고기간은 그러면 시험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226조 응시원서 제출입니다. 영은 시행령을 말해 영 103조의 1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89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누구한테 제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별지 제95 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89의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해야 하고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도 거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입니다.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만 하고 116조 1항 12호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어떤 사람이 반환하냐고 당연히 수수료를 가오납한 경우 많이 냈거나 적게 낸 거죠. 가오납한 경우 가오납 금액의 전부입니다. 둘째, 한국산업인력 기책사유로 시험에 응시 못하는 경우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잘못했을 경우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입니다. 역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안 하겠다 그러면 납입한 수수료 전부고요. 4항 4호제 원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부터는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60, 그 다음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50, 4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27조 2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227조 자격시험 일부 면제 신청 0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 그랬죠. 10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 자격시험을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226조 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권에 발급한 증명서, 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 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일부인데요. 이런 것이 반드시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는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계면 기계공학 또는 이게 기계안전 이렇게 써 있으니 기계설계공학 이렇게 써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경력증명서가 쭉 해가 104조 제5항의 사람만 취급하면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이후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 한다는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산업안전이나 산업보건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228조 드디어 재미가 이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합격자의 공고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5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응시하는 사람 알 수 있는 걸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 엄청 좋습니다. 합격되면 바로 여러분 전화로 아침에 10시 되면 딱 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등록 신청입니다. 145조 1항 4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90일 서식 등록 갱신 신청 다음 각고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무소 설치하는 지역, 사무소 두지 않는 경우는 주소지를 말한다. 가난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이중으로 할 수 당연히죠. 첫째, 신청 일정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식 증명사진 가로 3cm, 세로 4cm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은 어딘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촬영 6개월 전이지 뭐 20년 된 걸 갖다 달라든지 그런 건 안. 저도 사실 사진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한 거는 별로 없어요. 뭐 한 10년 전의 거라든지 몇 년 전의 거 사실 갖다 주지. 그걸 뭐 검사하는 건 아니죠. 가급적 지도사 이제 지도사에 이제 붙이는 사진을 여러분 좀 멋있게 쫙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근엄한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 뭐 인자한 사진 하나씩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또 지도사의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영해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뭐 이럴 때도 그 등록 신청을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호 지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가지고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이것도 등록의 경우 해당하고요. 이항 지방노동간서의 장은 등록 갱신 신청 접수한 경우에는 법 145 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2호 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갱신 등록하겠다 오면 30일 이내에 다시 갱신 등록해가 발급해줘야 됩니다. 지도사는 제2항 이걸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는 지체 없이 별지 91호 서식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지방노동간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발급받은 등록증이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사망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한 경우는 별지 93호서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등록증 등록을 잃어버린 경우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간서장에 제출하고 등록금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5항 지방고용노동간서장은 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 서식의 94호 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95서의 등록증 발급자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자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훼손되지 않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출제를 안 하니까 장담 못하지만 230조입니다. 지도실적입니다.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145조 5항 보면 고용부를 정하는 지도실적이란 145조 4항에 따라 지도사의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 산업보건 관련기관 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을 말합니다. 그게 실제 여러분은 지도사 갱신할 때는 문제가 안 돼. 왜? 실제 지도사로서 일을 했으니까요. 이항 145조 항 따라서 지도 실적의 기준에 못 미친 지도사란 제1항에 따른 지도 종사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를 말하는데 이 경우 지도사가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기관 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경우 각각 지도의 종사 기간 합산한다 그랬는데 뭐 지도사가 그 A 사업장이 있으면 A 사업장은 A예요. 지도사는 B도 있고 C도 있으면 같은 사업장에 둘이 지도했다면 그 지도기간 종사해서 합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지도사 보수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나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하는데 이것도 그래 고용노동 보수교육에는 정말로 업무적인 교육과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이건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 그러면요 여기 따른 제1항의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 합산하여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145조 4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갱신기간 동안 23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10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 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산업인력공단이 아닙니다.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했을 때는 그 결과를 보수교육이 끝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면 다음 각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서류 보존기간 해가지고 공단은 보수교육의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하냐 그러면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서류, 사항입니다.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의 별지 96호서의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다음에요, 5항인데요. 보수교육의 절차, 방법, 비용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누가 정하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단은 무슨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타의 내용은 그 외의 내용은 전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그래서 인력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완전히 틀립니다. 지도사 연수교육입니다. 법 146조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 수습을 말하는데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과 실무 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지도사에 등록하면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연수교육 기간을요. 업무교육과 실무 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을 하는데 3개월.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인 지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3개월 정도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지도사 연수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수료를 떠나서 엄청난 쉽게 말해 고급 업무를 하는 거고 산업안전 관련해 최고의 업무를 하는 거죠. 3항입니다.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면 다음과 같고의 서류를 역시 3년간 보존해야 돼요.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몇 년간? 3년간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4항입니다.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96호 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고요. 연수교육 절차, 방법,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합니다. 233조입니다. 지도사의 업무 발전 등의 법 147조 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건데 바로 지도사의 업무 발전을 위해 가지고요. 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를 합니다. 지도사의 기술 능력 향상 지원해주고 중소기업 지도시 지원을 해주고 불성식 불공직 지도 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도 기준을 마련하는 게 지도사 업무 발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234조입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지급도 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영리에 108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 해가지고 쭉 해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법인을 말하고 이하 같다. 가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20일 이내에 별지 97호서 보증보험 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는 이하 2조에서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지도사라는 사람은요, 해당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로부터 역시 20일 이내 별지 97호 서식의 보증보험 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3항이에요. 148법 제148조 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8조 서식의 보증보험 지급 사유 발생 확인 신청서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하해조사, 법원의 확정 판결 사본 그 밖에 준할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사의장은 별지 제99호의 서식에 보증보험 지급한 사유 발생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뽑아서 앞에 실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어둔 이유는 전체적인 법을 다는 모르더라도 항상 필요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 지도사의 보건지도사, 안전지도사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도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어서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차례, 다른 말로 목차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살피는 이유는 바로 목차가 몇 조는 뭐가 있는 정도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시험에 가장 쉽게 대비하는 방법이고 목차를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도 여러분의 최고의 자격증, 최고의 전문 자격증 산업
안전 지도사 합격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